이 시간에는 파킨슨 환자의 보행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저희들이 보행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킨슨 병은 진행하는 병이므로 초기 단계에는 아주 가벼운 보행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병이 진행함에 따라 보행이 조금씩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보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다. 즉, 처음에는 팔이 흔들어지지 않는다는 증상이 아마 가장 처음 느끼시는 증상일 거고요. 증상이 조금씩 진행하면서 발이 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면은 몸이 많이 굽어지면서 발을 끌면서 걷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병이 진행하면은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느낌, 즉 발을 뗄 수 없다고 표현하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러한 증상을 보행동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행동결은 발이 떨어지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걸으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즉 낙상하게 되는 아주 위험하고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행동결이 있는 분들이 보행을 어떤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을까 하는 거를 영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나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행동결이 있을 때 극복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어떤 청각적인 자극, 메트로놈이나 어떤 리듬을 갖다가 소리를 들으면 그 리듬에 따라서 발이 잘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자극,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 같은 게 있으면 그 선을 넘어가는 거는 발이 안 떨어지는 분들도 잘 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댁에서도 이런 시각적인 자극을 이용해서 보행동결을 극복하는 것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제가 진료실에서 하고 있는 팁을 이 시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사님과 함께 보행동결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행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동결은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동결이라는 의미가 얼어붙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발을 띄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요한 거는 발을 띄셔야 되는 건데요. 발이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걷는데 장애가 생기는 건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발 앞에 장애물을 갖다가 대주시면 되는데, 흔히 지금 갖고 계시는 책을 간격을 어느 정도의 발걸음에 맞춰서 놔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너무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보호자랑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발을 올려서 장애물을 넣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서 다시 크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보행동력을 극복하시면 되십니다. 예, 이 방법이 뭐냐면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비주얼 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바닥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어떤 줄이나 선이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으면 오히려 발이 안 떨어지던 분들이 그 장애물을 아니면 시각적인 어떤 물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발이 잘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보행동결이 있으신 분들이 집안에서 보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청테이프나 어떤 예쁜 테이프를 가지고 많이 이동하시는 공간에다가 본인의 보폭에 맞춰서 테이프를 붙여 놓으시고 그 테이프를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집 안에서도 이동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행동결이 있는 분들은 늘 언제나 낙상에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가능하면은 보호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보조기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보행동결이 있을 때 진료실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의자가 있다면은 아니면 벽을 짚고서 제자리 걸음을 크게 떼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기를 잡고, 혼자 가능하신 분들은 의자를 잡고 크게 발을 떼는 연습을 계속 진행해 주실 건데, 발을 정말 살짝만 떼는 게 아니라 내 대퇴근을 90도까지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연습을 해주셔야지 평상시에 그 중간이라도 발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서 내 대퇴근도 조금은 이렇게 준비 운동도 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평상시 연습하실 때 계속 크게 발을 들어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장애물이 없더라도 그냥 제자리에서 크게 걷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굽지 않게 우리 가슴이랑 어깨랑 척추를 최대한 펴고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목을 당겨내면서 크게 발걸음을 떼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자세가 자꾸 구부러져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를 잡고 더 척추까지 피는 연습까지 해주시면은 더 일석이조로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운동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보행 동결은 넓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즉 운동장이나 어떤 공원에서 걸으실 때는 오히려 보행 동결이 있는 분들도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공간은 좁은 공간, 회전문을 통과하는 거, 어떤 작은 문을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신호등이 켜졌을 때 걸어갈 때는 보행 동결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시면 보행 동결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해지기 때문에 늘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행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 시작하실 때 발이 위로 들리지 않으면 아예 앞으로 나가지 마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즉 처음 시작은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무릎을 드는 발걸음입니다. 무릎이 들어지면 그때는 앞으로 걸어가는 동작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릎을 들어서 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어서 걸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사용하는 팁 중에 하나는 앞에 작은 축구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공을 발로 툭 밀어봅니다. 그래서 발이 안 밀어지다 툭 밀어지면 그때 걷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즉 처음에 발이 툭 차지지 않으면 걷지 마시고요. 툭 차지는 동작이 되는 순간 공을 따라가시는 걸음처럼 천천히 걸어가시면 처음 시작할 때 보행 동결은 줄어듭니다. 이 보행 동결은 첫 발떼기가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발이 들어 걷거나 차고 걸어서 처음 발작을 띄고 나면은 그 다음 동작은 또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어려울 때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거는 아까 우리 강사님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비주얼 큐에 대한 팁을 한번 드렸으면은, 한 가지 방법은 오디터리 큐라고 어떤 우리가 소리에 대한 자극을 가지고 이 보행 동결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메트로놈이라고 해서 박자에 맞춰서 딱딱딱 하는 그런 메트로놈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걸 이용해서 행진곡 같은 걸 들으시면서 그 음악이나 박자에 맞춰서 발을 떼는 연습을 하시기 시작하면 보행 동결이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강사님이 발 떼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행 동결뿐 아니라 저는 모든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초기, 중기, 후기까지 제일 중요한 운동법 중에 하나는 스텝하는 거, 발을 자꾸만 띄고 발을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 운동치료가 보행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결과가 나왔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춤도 그랬고 어떤 타이차이나 아니면 태극권이나 여러 가지 모든 운동들이 도움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릴 때 있는 연습, 스태핑을 많이 가리키면은 그게 환자분들의 나중에 보행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복싱을 가르쳐주는 클래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싱도 결국은 손을 뻗는 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텝을 밟는 다리를 움직이는 게 저는 환자분들의 보행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오늘 보행 동결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행 동결을 극복할까, 걷는 스태핑을 어떻게 연습할까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걷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네. 자,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한 번만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1년, 2년 꾸준하게 계속 보행 연습을 해주시길 너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교수님이 또 좋은 말씀, 그리고 도움 많이 되는 말씀 해주셨는데 또 희망 잃지 않고 저희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한 가지. 이 보행 동결이 있다는 건 낙상의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운동을 하시든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든 보행 연습을 하시든 넘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면서 운동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